안녕하세요 여러분. 엉클조의 행복한 재무설계 엉클조입니다. 자, 오늘도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사한 종류의 그런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재정 상황을 다 한번 어떤 양식에 의해서 적어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지난번에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가져봤는데 오늘은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또 지난번에 작성한 표를 하나 보고 자기 걸 봤으니까 이번엔 또 다른 표를 보고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과 부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쓰고 어떻게 남기는지라고 하는 현금 흐름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걸 유형별로 몇 가지 모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나랑 비슷하다라고 싶으시면 저의 이야기를 좀 참고하셔서 개선할 여지를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소득, 소비, 저축의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재무상태표였기 때문에 자산, 부채의 문제였는데 이번 소득, 소비, 저축.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 이런 문제죠. 매일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자, 케이스들을 몇 가지 가지고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중심의 20대, 그리고 고소득의 40대 전문가, 그 다음에 단기 중심의 30대, 그 다음에 장기 상품 중심의 20대나 60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현금 흐름표는 어떻게 하면 될지 그렇게까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현금 흐름표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제일 먼저 좀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이렇게 벌어서 이렇게 쓰고 또 이렇게 남겨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을 우리가 현금 흐름표라고 했고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평균의 개념으로 작성해 보자고 해서 여러분들 거를 다 작성하셨죠. 이렇게 복잡한, 지난번에 우리가 할 때는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이것도 또 간단하게 만들면 실제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죠. 우리가 현금 흐름표라고 하는 표는 1일부터 31일까지 이렇게 한 달 평균의 개념으로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소득이 있습니다. 소득. 뭐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뭐 굉장히 많은 임대소득, 굉장히 많은 종류의 소득이 쭉 있지만 여하튼 그렇게 들어오면 이쪽에서 이제 소비가 있죠. 소비. 의식주부터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소비가 있습니다. 또 쓰고 나면 이렇게 저축이나 뭔가를 하게 되죠. 뭐 보험도 들기도 하고 은행에다가 적금 들기도 하고 증권회사에다가 펀드 하기도 하고 보험회사에다가 뭐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돈이 이 왼쪽과 오른쪽이 이렇게 잘 맞춰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다 비어있고 여러분들은 갖고 계신 표가 여러분들의 숫자가 적혀 있겠지만 제가 이것을 좀 요약해서 몇 가지의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제가 소비 중심의 20대. 제가 만나는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 분들이 뭐 은퇴를 앞둔 분들도 있지만 또 뭐 40대 뭐 과장들도 있고 30대 과장들도 있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20대 후반에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분들도 간혹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두 달 지내는 동안 자기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월급 150만 원 받아서 100만 원을 교통비, 문화비, 통신비 이런 데다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요새 핸드폰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면 이 통신비가 장난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문화비, 친구들하고 레저를 즐기고 영화 좀 보고 뭐 이러면 돼요. 교통비도 뭐 차를 움직인다면 이거보다 사실은 더 많이 들죠. 여하튼 15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을 교통, 문화, 통신, 의료비 이런 데다 쓰게 된다면 의식주도 있고 다른 돈들도 들어가게 된다면 결국 이분은 150만 원을 벌어서 이 소비에만 200만 원 가까운 아니면 자기가 버는 돈인 150만 원 정도를 하게 된다면 결국 저축에는 돈이 하나도 가지 못하겠죠.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던가.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 의외로 많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서는 좀 깜짝깜짝 놀랍니다. 현재 중심의 생활하는 사람들이죠. 현재 중심. 우리가 항상 이렇게 지금처럼 건강하게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 다가오는 미래의 불확실한 꼭 필요한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만족을 느끼면서 번 것 바로 다 써버리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20대 중에서 굉장히 많기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소득 중에서 일정 부분은 쓰고 일정 부분은 남긴다. 남기는 삶. 이게 전제되지 않고는 제가 아무리 훌륭한 재테크 방법을 알고 있어도 도와드릴 거 없습니다. 뭐 좋은 상품, 좋은 투자 방법 이런 거 말씀드려도 돈이 있어야 뭐 하죠. 제 돈 가지고 그 사람들 재테크를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버는 것보다 적게 현재 필요한 것을 써야 되는 것, 이게 사실 누구나 다 아는 방법인데도 현실적으로 그것을 100%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처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5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 거기다가 의식주 다른 것까지 합하면 이 위에 두 가지에다가 150만 원 써버리고 나면 남는 돈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 또 나중에는 어떤 형태를 보이냐면요. 월급이 조금 올라가서 조금 모았습니다. 적금 들어가지고 돈 1,000만 원 모았는데요. 친구들보다 가진 자산이 없으니까 그냥 대박을 노리고 배팅을 하는 거죠. 결국 그게 또 그 사람을 더 어려운 경우에 빠지고요. 그래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고소득의 40대.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요. 뭐 전문직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500만 원, 700만 원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굉장히 적지 않은 소득을 법니다. 그 집안에 1,2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오니까 좋은 수입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상류층의 그 여유를 누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런 분들도 자녀에 대한 교육 수준에 대한 기대가 높아가지고 교육비가 사교육비까지 합해서 500만 원 가까이 들어가고요. 또 나름대로 뭐 차량이라든가 문화적인 생활에 300만 원 들어가고요. 자기 나름대로 그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용돈이나 이런데 한 200만 원, 각각 100만 원씩 들어가다 보면 결국 돈은 1,200만 원 들어오지만 쓰게 되는 돈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돈의 여유밖에 남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죠.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남들보다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훨씬 더 경제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돈이 없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제가 다시 요약을 해보면 조금 전에 있던 숫자를 지우고 들어오는 돈이 소득이 1,2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교육비나 또는 문화비나 교통비나 이런 것들로 합해가지고 1,000만 원 정도를 쓰기 때문에 실제로 저축이 가능한 잉여자금은 200만 원밖에 없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200만 원 벌어서 120만 원을 저축한다. 또는 80만 원을 저축한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보통 평범한 경우죠. 200만 원 벌어서 120만 원 저축하는 사람은 60%를 저축하는 거고요. 200만 원 벌어서 80만 원을 저축하는 사람은 40%를 저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1,200만 원 벌어서 200만 원밖에 저축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15% 정도밖에 남기지 못하는 거니까 이분들에 비해서는 액수는 조금 더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저축하는 비율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정도의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분들도 한번 이번 기회에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내가 좀 더 웃고 좀 떵떵거리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나중에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지금 이런 형태를 고치지 않으면 미래가 그다지 밝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만약에 이분들이 똑같이 계속 1,200만 원이 들어와도 지금 문제지만 혹시 어느 분이 생각지 않은 사업에 또는 소득 감소로 인해서 500만 원, 700만 원 벌던 경우가 500만 원, 200만 원으로 줄어든다면 그 상실감은 더 크죠. 소득이 갑자기 줄어들었을 때 결국 경제적으로 견뎌내야 되는 힘은 굉장히 많은 심리적인 억압감을 주기 때문에 저는 나중을 위해서라도 지금 이런 정도의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한번 심사숙고해 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 중심의 30대라고 제가 명칭을 붙였는데, 글쎄요, 요새 좀 이렇게 한참 경제활동을 하면서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500만 원 정도의 뭐 맞벌이를 하시든지 혼자 벌든지 500만 원 정도에 벌었는데 300만 원이 단기 상품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융상품 중에서 단기 상품은 뭔가요? 단기 상품은 이런 것들이 단기 상품이죠. 여기 이 사람이 버는 돈은 분명히 적지 않은 돈을 법니다. 500만 원 정도의 돈을 버는데 이 500만 원 정도 중에서 은행이나 증권에 가시면 CMA, MMF 또는 1년짜리 적금 이런 것들에 매월 300만 원씩을 무조건 묶어놓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CMA, MMF 1년짜리 적금 이런 상품들은 분명히 유동성하고 그 다음에 안정성에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품입니다. 그렇지만 금리가 3%에서 4% 또는 5% 정도에 머물기 때문에 효과적인 돈을 모으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것 때문에 제가 단기 중심으로 돈을 관리하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모으면 모였던 돈을 필요할 때 쓰게 됩니다. 바로바로. 예를 들어서 전세금 올린다. 써야죠. 집 산다. 써야죠. 아이들 교육한다. 써야 되고요. 차를 바꾼다.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은퇴를 맞이하고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거나 이런 때는 정작 돈이 남아있는 돈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단기 중심의 돈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은 만족스럽고 좋을 것 같지만 자꾸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뭔가 편안하지 않고 뭔가 빠뜨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될 거기 때문에 제가 단기 중심의 돈 관리도 한번 재고해 보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단기였었는데 이번에는 장기죠. 이 장기는 우리가 흔히 우리 사회에서 장기 상품을 무엇으로 예를 드냐면 이런 경우로 예를 들죠. 똑같이 돈을 500만 원 벌고 또는 뭐 20대인 경우는 200만 원도 벌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이 보험권에 있는 상품들이 기간이 긴 상품들입니다. 적어도 10년을 불입해야 되기 때문에 20대에 있는 분이 20대에 있는 여성분이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앞으로 많이 있는데 10년 동안 과다하게 돈을 묶어 놓습니다. 200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 보장성 보험, 뭐 암보험, 무슨 뭐 이런 종신보험, 무슨 뭐 실손보상보험 이런데 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들어가고요. 많게는 60만 원까지 들어가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저축성 보험, 나중에 은퇴자금이나 자녀 교육비를 위해서 만드는 돈에 70만 원. 그래서 결국 200만 원 버는데 130만 원 정도가 보험료로 빠져나가요. 이분 시집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